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법단은 불교의 포교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대중포교 활성화와 소외된 계층의 법회를 지원하는 조계종 포교의 핵심 조직입니다. 지대방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법포교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전법단 단장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전법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은 병원 전법단 단장이신 지인 스님이십니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불교의 가르침과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병원 전법단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단장 스님 어서 오세요. 네,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BTN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병원 전법 단장 지인입니다. 네. 네. 2010년 정도 출범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 전법단이. 네. 그 이후에 환우와 그 곁을 지키는 분들을 위로하고 또 안심시키기 위한 법회와 기도를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이 병원 전법단의 역사를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인 스님께서 먼저 병원 전법단이 어떤 취지와 또 어떤 역사 속에서 출범하게 되었는지 그 말씀 먼저 소개를 하고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병원 전법단이 2010년도에 출범했고 저는 2015년도에 이렇게 함께 제가 병원 전법단에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의료원의 병원 지도법사 소임을 2015년도부터 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로부터 들은 그런 말씀에 의하면은 병원 전법단에 처음에 그 스님들 우리 불교의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스님들이 직접 병원에 법당을 개척한 거예요. 네. 봉사를 하시면서 병원을 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이런 스님들이 이제 여러 분 계셨는데 이 소속이 이게 종단 소속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직접 종단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종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종단하고 같이 연결되는 병원 전법단을 이렇게 구성하게 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대 그 전법 단장 스님으로는 서울대병원 법당 지도법사인 은진 스님 네. 그리고 이외에는 또 경찰병원 네. 성범 스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도원 스님 네. 분당 서울대병원 지도법사이신 네. 그 도원 스님과 그다음 또 그 보은병원의 선주 스님 네. 그리고 또 동대병원의 능지 스님 다음에 이제 제가 6번째 지도법사 그러니까 병원 전법단의 그 네. 단장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이 병원 전법단의 이제 활동이 다양할 텐데요. 네.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다른 여느 전법단보다는 병원 전법단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환자들이 있고 환우들 그리고 환우들의 가족들 또 의료진까지 네. 다 살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요. 네. 몸과 마음마저 지치기 쉬운 공간이 또 그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환자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좀 아주 섬세하고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 환우들을 또 위로하고 또 살피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병원
정말 찾아가는 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 환자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뭐 걷지 못하는 환자도 있고 올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병원 법당이 있는지도 사실 모르는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직접 병원 병실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일일이 방문해서 또 이게 뭐 커튼이 쳐져 있으면은 뭐 똑똑하고 노크도 하면서 저 여기 병원 불교 법당에서 이렇게 전법하는 스님이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드리면은 또 커튼을 젖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환자들은 이게 육체가 이게 몸이 아프게 되면은 그 마음이라는 것도 그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말하자면 영혼과 육체가 균형이 깨진 상태를 영적 고통의 상태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네. 사실 그 환자들의 얘기를 네. 얘기하고 싶은 환자들 있잖아요. 뭐 억지로 뭐 얘기하기 싫은 환자들은 네. 그냥 이렇게 또 인사만 하고 나오고 빨리 쾌유되시라고 하고 나오지만 또 불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사하면 이렇게 일어나서 앉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떻게 오셨냐고 얘기하면서 네. 본인의 사실 이게 돌봄가로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영적 고통의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또 마지막에 이제 기도로서 그 사람이 얘기한 부분을 기도로서 이렇게 그 승화시켜서 긍정적으로 네. 그리고 또 그분께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봐서 그분의 바람을 기도로 담아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네.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환자가 한 분 계셔요. 네. 엊그저께 제가 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날 일요일 날 네.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 환자가 젊은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냥 저를 보더니 이렇게 벌떡 일어나 앉으시는데 다리가 이렇게 골절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계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월요일 날 선생님을 만나 뵙고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하고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쓰러지면서 넘어졌는데 골절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데려다 주고 이래서 왔는데 그 토요일 저녁에 그렇게 돼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렇게 견디고 이제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병원으로 네. 올라와서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담담하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기도를 좀 받으시겠어요? 하니까 기도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스님 수술 잘 되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툭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잘 되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나서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스님 저는 제가 담담한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다리 부러진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담담한 줄 알았는데 스님이 오시고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니까 갑자기 부처님이 이제 생각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툭 쏟아지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불안했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스님을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용기가 생기고 또 부처님이 마치 보호해 주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자, 뭐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 있다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입원하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분도 있고 생사를 오가는 현장에서 우리 스님들은 참 배움이 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환자보다 또 더 병원에 오래 상주하는 분들이 의료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지요.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네. 작년에 사실 저희 그 서울의료원하고요. 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저희 전국 비군위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병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좀 노력하고 그런 또 시연을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멈추고는 있는데 그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 일산병원에서 직원들이 오면 한 30분 정도 네. 차명상을 또 그 지도법사 스님이 직접 시연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불자들이 많이 몰려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런 소진 프로그램,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좀 한번 구상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던 차에 이제 백천문화재단에서 도움을 주기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내년에 서울의료원은 지금 불자 수가 지금 50명이거든요. 연후회의 그 네. 직원 불자들이. 그래서 그 불자들, 그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명상을 전문으로 하는 네. 그 스님을 모시고 이런 그 한 10회기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또 유튜브로 네. 만들어서 소진 예방 프로그램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좀 퍼뜨리고 또 많은 의료진들이 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네. 하기 위해서 내년 연초에 부터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아직 시작은 안 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작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런 네. 프로그램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요. 불교적 명상이나 이 마음 챙김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면 의료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좀 됩니까? 그럼요. 피드백이 있어요? 예. 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각 병원에서 계시는 네. 또 스님들하고 저희 병원 전법단에서 또 뭐 교육을 한다든지 또 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만남을 하고 각자의 소식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들어보면은요, 이제 그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도 잠시 이렇게 명상하자 해서 이렇게 멈춘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이 직원 불자들이 스님 쉬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쉬는 이렇게 릴렉스가 되고 이렇게 막 그 답답하고 너무 불안했던 이런 마음들을 많이 놓고 가는 것 같다고 이런 말들을 한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본 표준 프로그램은 없지만 각 병원에 우리 스님들은 명상들을 각자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각 병원에서 그렇게 조금씩들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들을 또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이제 백천문화재단에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직업군보다는 네. 병원이라는 이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많이 아픈 분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이나 병원 행정직들이 많이 지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의료진들이 사실은 건강하고 네. 또 힐링을 잘 받아야 또 환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에는 조계종 복지재단하고 네. 병원 전법단이 업무 협약을 했더라고요. MOU 네. 체결을 하셨어요. 예. 근데 환자와 보호자에게 어떤 정서적인 지지와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예.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병원 전법단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또 자원봉사자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잡은 것 같은데 네. MOU 체결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MOU 체결을 이제 시작해서 내년이 이제 교육대에 얼마나 많은 이제 봉사자가 올지 기대가 큽니다. 이전에 지금 이 MOU 체결은 예전에는 병원 봉사자들이 직접 사회복지재단에 등록을 하고 막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병원 전법단에서 하는 1박 2일, 2박 3일 이 교육만 받아도 스님들과 함께 받아도 이렇게 그 MOU 체결이 되고 그 사회복지재단에 자신의 이름이 봉사자 시간이 이렇게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많은 그 병원에 있는 봉사자들이 이번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병원에서 봉사하려면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호스피스 교육은 사실 각 병원에서요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2차 호스피스 네, 종합교육의 국가 호스피스에서 2차 종합계획이 발표됐을 때 영적 돌봄 서비스라는 말이 한 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말 이후에 호스피스 교육 안에 이제 영적 돌봄 교육
전문가를 투입해서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국립암센터에 그 영적 돌봄 이제 그 교육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립암센터라든지 또 권역별로 하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이제 각 병원에서 그냥 호스피스 교육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스님들이 만약 호스피스를 하고 싶은 스님들은 그 권역별 아니면은 국립암센터 이런 중앙호스피스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대로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시대로 되어 가고 있고요. 아직은 봉사자들은 그 병원 안에서 네. 호스피스 교육을 따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은 그렇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병원 전법단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이 서울의료원 전법단을 꼽아주셨어요. 네. 네. 꼽아주셨는데 서울의료원 전법단 활동하는 어떤 네. 모습이랄까? 네. 좀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병원들은 스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개척된 병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저희 전국 비구니회의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의 네. 지원을 받고 또 저기 전국 비구니회의 불교 영적 돌봄 협회가 있습니다. 네. 예,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소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네. 소임자를 따로. 다른 병원들은 스님들이 다 절살림도 할라, 병원도 나갈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도법사를 딱 두고 있어서 네. 이 지도법사의 소임자로 있으니까 하루에 5일 근무를 하면서, 아니,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면서 그 병원 환자 600베드가 되거든요. 네. 600베드의 환자를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돌봄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1~3주 네. 수요일마다 그 직원과 네. 그 봉사자들을 함께 법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그 법회에 사람들이 한 30~40명 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법당이 작으니까 네. 그 위에 이제 강당을 활용해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데 그 강당에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라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잖아요. 1시간 그 점심시간 내에. 그렇죠. 그래서 간식은 스님이 준비하고 스님하고 봉사자가 준비하고 또 연후회라고 하는데 직원 불자회는요. 연후회에서 식사를 담당한대요. 그리고 김밥을 하기도 하고 도시락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준비해 오면은 그 식사도 하고 법문도 잠깐 한 30분 정도 듣고 30분은 식사하고 이러한 이제 그런 걸 진행하면서 불자도 이번에 50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네. 또 그 수간호사가 네. 이제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그 직원 불자들을 잘 관리하고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스님이 그 중심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계속 불자에도 성장을 하고 봉사자도 유지가 되고 네. 그리고 또 환자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네. 아주 그 서울 의료 원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 서울 의료 원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불교.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네. 원장님이 불자이신가 봅니다. 네, 그러기도 하지만 네. 이 그렇지 불교 않으면 법당이 별로 관심 없어요. 예, 네. 예, 불교 법당이 너무 네. 아주 잘 활성화되고 삼종교가 너무 잘 지낸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백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그 현대적인 법당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료원은 그러니까 다른 나중에 어떤 시스템을 돌릴 때 그냥 모범이 되고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스님들이 가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네. 이러한 장소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장소가 조금 넓으면 뭐 더 바랄 것도 없지만 병원마다 그만한 공간을 빼내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만한 공간을 배려한다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 대단한 일이고 겁니다. 네. 일단은 백천문화재단에서 비구니회하고 그러한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고 네. 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병원도 이렇게 공간 리모델링 같은 것도 네.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제 우리 스님 오셨으니까 전법단에서는 사실 일손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그 봉사하고 싶어 하는 불자들이
계실 네. 거거든요. 예. 이 방송이 나가면 또 아, 저런 병원 현장에서 내가 뭐 몇 년이라도 봉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도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 병원 전법단의 자비행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 시간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병원 전법단 네, 포교원 소속입니다. 대한불교주계존 포교부 소속이죠. 그래서 포교부로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병원 전법단 따로 전화번호가 단장이 늘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포교부에 연락해도 되고요. 또 전국 비구니 회에 또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연락을 네. 해드립니다. 전국에 60여 개의 불교 법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도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이 보실 텐데요. 어느 병원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병원에 이렇게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또 저희들이 연락 받으면은 그 법당의 스님들과 연결을 해드리고. 예, 소통해서 연결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병원 전법단 단장이신 지인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 제가 부산에 아는 어른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로 경남, 부산, 뭐 경북, 대구 이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보신다고 해요. 우리 어른 스님들 지금 이 시간 보고 계시죠? 네. 스님들의 그 든든한 후원과 동참으로 BTN 불교 TV가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RS 전화 한 통화도 좋고요. 또 붓다에 가입을 해서 꾸준하게 후원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 BTN은 모든 직원들이 일심으로 아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품격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출가할 때 나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처럼 수행해서 깨닫는 게 목표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방송하고 앉아 있을 줄 몰랐어요. 네. 네, 몰랐는데 네. 참 그래서 미래는 미지의 세계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우리 지인 스님도 그 병원 포교 또 뭐랄까 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출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여기에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네, 스님. 어떤 원력을 가지고 네.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때는 원력이라고도 할 수 없었고요. 사실 동국대를 졸업하고 네. 이제 선방을 갈 예정이었는데요. 그 제가 가고자 했던 선방에 이제 방부가 다 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못 가게 되니 내가 한 1년은 그럼 봉사를 좀 해보자 네. 하는 생각이 그냥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청주에 있는 정토마을 네. 그곳에 호스피스 병동에 아. 가서 100일을 이제 지내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100일 동안 있으면서 호스피스 교육도 받고 또 환자들 돌보면서 한 5분 정도 돌아가시는 경험을 제가 직접 하게 되면서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은 이제 그 소록도 한센병이 계시는 소록도에 네. 한번 가보자. 소록도를 제가 가게 된 그랬군요. 것은 그 제가 부전을 살 때 네. 그때 어떤 스님이 소록도에 법당이 있다, 절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비위가 좋아서 거기서 한센병들하고 밥도 먹고 막 이랬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던 기억이 제가 이제 강원 다닐 때 들어서 네. 한번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는 법당이요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아마 뭐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그 빈집도 다 많은데도 못 부수고 있는데 저런 누가 부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완전히 거기가 국립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병원에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다 한 99%가 기독교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봉사자도 의사도 간호사도 뭐 환자들까지도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여기 불자가 한 명 계시대요. 기중에. 예, 네. 그 환자 중에. 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정말 어떤 거기서 이제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네. 그분이 예, 아주 조그만한 분이셨는데요.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나는 개종을 안 할 수가 있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여쭤보니까 그분이 이게 왜 한센병이라는 게 말초신경이 끊어지는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훈 시에도 걷다가 손가락 한 마디 땅 위에 떨어지다 뭐 이런 시도 있듯이. 그런데 이분은 이런 몸은 다 유지가 되나 이런데 이제 아마 말초신경 같은 데가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 숟가락질도 어렵고 또 혀뿌리도 마비가 돼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한마디 말을 하면 옆에서 또 해석을 해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눈이 안 보이는 분이셨는데. 근데 하여튼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얘기를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느 사찰로 출가를 하셨던 스님이셨대요. 그런데 출가한 지 1년 만에 본인이 한센병이라는 걸 알고 소록도를 본인이 찾아온 이런 경우라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한 번은 제가 이제 가끔 휠체어로 이렇게 산책을 시켜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서 천수경을 좀 들려드리면 아주 좋아하셔요. 천수경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또 뭐 그 병원에 가서 커피도 한 잔 저를 뽑아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날은 이러더라고요. 스님 불교를 잘 아십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뭐가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스님 업이 뭡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질문을 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나는 왜 이런 업이 있는 겁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만 거예요. 업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정토마을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한 9년을 네. 이제 환자 돌봄하는 이런 계기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환자 돌봄, 호스피스 병동 짓는 거 네.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지내게 되었지요. 아마 그분이 업이 뭡니까? 이것이 아마 제 화두가 되면서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내가 정말 질문해주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아니었던 게 너무 속이 상했고 너무 미안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가 CPE라는 영적 돌봄 교육을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지나고 나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랬군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는 그렇게 선지식들이 많아요. 네. 역이든 순이든, 어떠한 경계로든 우리들에게는 선지식이 많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현장의 선지식들을 잘 볼 줄 알면 마음 공부가 익어지겠지요. 네. 아마 그분이 스님께는 큰 선지식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06년부터 시작된 이 병원 전법행위 어느새 스님 20여 년 됐죠? 네. 20여 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불교계 영적 돌봄과 1호이시기도 해요. 네. 환우들 마음의 의사, 이 영적 돌봄가에 대해서 좀 우리 불교에서는 좀 생소한 언어이기도 해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들은 환자들의 육체를 돌보지요. 근데 이 병원에 계신 스님들이라든지 이 돌봄가들 영적 돌봄가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스님들이 그래요. 왜 마음 돌봄도 있고 있는데 영적 돌봄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병원의 포교 현장에는 타종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영적 돌봄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편적인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국가에서는 아예 영적 돌봄 서비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사회적인 언어가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돌봄가들은 말하자면 환자들의 마음을 돌보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특히 스님들이 오면은 어떤 종교인들이 와도 네. 아, 영적 돌봄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특히나 이런 영적 돌봄이라는 말이 네. 그냥 종교인을 얘기하는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이웃 종교는 종교인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은 뭐 선교사도 있고 그분들도 네. 이런 그 영적 돌봄가가 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또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포교사들이라든지 네. 그러한 법사 네. 이런 분들도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 전문가로서 거듭나야 네. 앞으로 국가에서 영적 돌봄 서비스라는 말을 내고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글쎄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중에 라이센스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대비해야 돼서 네. 저는 뭐 이런 교육의 뭐 슈퍼바이저가 된다 생각을 하고 걸어온 길은 아닙니다. 네. 근데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아, 우리 불교 안에도 이러한 영적 돌봄가를 키워낼 수 있는 전문가로서 내가 마중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낸 거지요. 네. 그래서 이 병원 포교의 현장에서 좀 사회적으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세월이고요. 네. 다른 종교인들은 한 8년 걸리면은 대부분 따는데 저는 한 1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제가 늦되게, 늦듣는 제가 있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스님들이 또 우리 불자들이 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네. 좀 이렇게 영적 돌봄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이제 병원 포교 환우들을 돌보는 일도 또 우리들의 몫이니까 네. 네, 잘 성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13대 우리 전국 비구니회가 이 돌봄부터 회양까지 우리 어른 스님들 이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복지 청사진이라고 하면 조금 뭐하지만 네. 예,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전국 비구니 회원장 같은 그런 건데 사실은 정서 지원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홀로 계시다가 또 열반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살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영적 돌봄, 불교 영적 돌봄 CP 센터에서 뭐랄까 전화 상담 서비스 같은 거 지원을 좀 고민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고 너무 우리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 매우 기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역할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P 교육을 받았던 스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이렇게 같이 좀 이 일을 좀 해봅시다 하니까는 한 12분이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지금 전국에 이렇게 다 흩어져 계시거든요. 고마운 일이네요. 예, 그분들이 다 허락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직 제가 회의에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회의하고 이 스님들과 같이 이렇게 뭐 전화 상담도 하고 또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상담들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화 상담 매뉴얼을 잘 만들고, 예, 그리고 뭐 복지 관련해서는 뭐 복지관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그 스님들의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런 매뉴얼도 참고를 하고 우리 스님들 매뉴얼은 또 조금 달라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여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병원 전법단이 더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또는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활동이 있다면 끝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병원 전법단에 지금 40년 정도 저희가 병원 전법단을 스님들이 운영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병원 전법단의 지금의 모습은 각자의 원력으로 이렇게 그 병원 법당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그 스님들이 진행하고 운영하고 이러면서 병원 포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미래 10년이라도 내다봐야 되는 그러한 불교 전법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의료원과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도법사를 파견해서 소인비를 드리고 그 스님들이 5일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활동력 있게, 활력 있게 병원 포교가 일어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러한 지지 체계를 종단해서 이렇게 좀 더 마련해 주어서 지금 그렇죠. 포교하고 있는 스님들이 그런 지원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지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스님들께 지금 의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전국 비구니회에서 서울의료원 한 곳만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그곳은 전 12대 회장 봉각 스님께서 그 이제 병원 법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할 수 없이 이제 법사를 파견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비구니 스님들이 지금 병원 법당을 운영하고 또 봉사하는 스님들께는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비구니 회의의 어떤 재정적인 역량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지역 사찰들과 좀 매칭을 해서 지역 사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부산에 병원이 몇 개인데 그 몇 개 병원을 병원 법사를 하고 있는 스님들께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찰이 없거나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주 5일을 근무를 해야 되면 다른 일을 다 그만두고 그 일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당한 보시가 나가야 돼요. 활동비가.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에서 좀 그걸 감당을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떤 제도화돼야 되고 시스템이 돼야지. 그렇죠. 우리 후배들이 이 병원 포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렇게 하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하고 지지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비구니회도 국장이나 부장 소임들 다 그냥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사실 일상적인 보시가 없으면 활동할 수 없어요. 활동할 수 없어요. 옛날하고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탓하기보다는 예산을 키워가야 되는데 이제 사찰들의 역량이 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비구니 스님들 사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비구니회도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곳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더 확장을 못 해주는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려요. 걸리지만 지금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비구니회에서 감당하기보다는 저는 제 생각에는 각 교구가 있지 않습니까? 교구에서 감당을 이렇게 해주면 지원을 좋죠. 해주면은 굉장히 이렇게 활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이 지금 종회 의원이고 하시니까 총무원장 스님께 제안을 하십시오. 교구에서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봉사하는 스님들이 좀 다른 일을 접어두고 집중적으로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제안도 충분히 포교 역량을 넓혀가는 그 일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좀 안을 내서 총무원장 스님께 제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스님이 좀 맡아서 해주시고 자, 우리 프로그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 이렇게 출연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도 좋고 전하고 싶은 말씀, 내지는 또 이 시간을 TV를 보시고 계시는 환우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용기와 당부의 말씀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저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교육 중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왕산매론에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병마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처럼
우리 불자님들이 이게 내 무슨 업 때문입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업과 수행은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신의 병을,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수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아픈 그 채로 네. 고통의 그 자체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지혜로우시니까 부처님의 수행을 잊지 마시고 네. 그 자신의 고통, 자신의 그 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불자님들 이 자신의 아름다운 시간을 이렇게 물론 자신을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가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병원 전법의 현장에서 봉사하시면서 또 사람들의 고통과 고통을 나누면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이렇게 체득해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끝말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 폭넓게 활동하시려면 건강이 필요하니까 스님도 건강하시고 예. 네. 포교 현장에서 네,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불자님 빨리 쾌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몸으로 들어가는 모든 약은 약사열의 약이 되기를 바라며 지치고 힘든 마음은 이 관세음보살님의 손길로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병원의 법사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현장에서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병원 포교 전법단의 활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와 용기와 등불이 되기를 서원해 봅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 소개 올릴까 합니다. 노경숙 불자님, 신봉매 불자님, 황명희 불자님, 그리고 붓다회 우리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씩씩하고 힘찬 부처님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